오늘 당신은 아이돌 연습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2010년대 대한민국 서울 청담동의 어느 기획사. 축하일까요? 아니면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반짝이는 무대, 쏟아지는 조명, 전 세계가 외치는 당신의 이름, K-팝이라는 이름으로 빌보드를 점령하고 SNS에는 수백만의 팔로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의상, 완벽한 안무, 그리고 꿈을 이룬 젊음의 환호. 당신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 3분의 빛을 위해 무대 밖에서 당신이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 이제 그 삶으로 들어가 보시죠. 당신은 15살입니다. 2014년 가을 강남구 청담동 지하 2층 연습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켜지는 새벽 5시 30분 당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8평짜리 숙소에 2층 침대 2개, 5명의 연습생이 함께 삽니다. 한국의 연예기획사 연습생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 SM 엔터테인먼트가 체계화한 것으로 장기간의 훈련과 평가를 거쳐 데뷔조를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오전 6시 30분 보컬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발성, 호흡, 음정 같은 구절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트레이너는 당신의 음정이 5센트만 벗어나도 멈추라고 손을 듭니다. 다시 그 말이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K-팝은 칼군무와 라이브 실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연습생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며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목이 쉬어도 목소리가 갈라져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댄스 연습. 안무는 복잡합니다. 16비트 안에 12개의 동작이 들어가고 팔과 다리의 각도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선 5명의 연습생 중 1명이라도 박자에서 벗어나면 전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이미 삐걱거립니다. 작년에 다친 발목은 완전히 낫지 않았고 점프 동작을 할 때마다 통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상은 약점이고 약점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춤은 자유로운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건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적 정확성뿐입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30분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샐러드, 과일 조각. 당신은 배가 고프지만 더 먹을 수 없습니다. 오후 연습 전에 몸무게를 재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은 연습생은 물만 마십니다. 그는 지난주 1kg이 늘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확장되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당신이 앉은 이 테이블에 5명 중 데뷔하는 사람은 1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월말 평가 준비. 매달 마지막 금요일 당신은 임원들 앞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여야 합니다. 3분짜리 무대 하나를 위해 한 달을 준비합니다.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당신은 이미 2번의 평가를 통과했지만 이번 달은 자신이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연습생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어리고 당신보다 키가 크고 당신보다 춤을 잘 춥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꿈은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옆에 선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오후 6시 외국어 수업, 영어, 일본어, 중국어. K-팝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다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른 이후 한국 기획사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고 연습생들에게 최소 2거 이상의 회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피곤하고 머리는 무겁고 눈은 감깁니다. 하지만 졸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니까요. 오후 9시 저녁 식사. 고구마 1개, 닭가슴살, 브로콜리. 당신은 이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연료처럼 삼킬 뿐입니다. 식사 후 다시 연습실로 돌아갑니다. 자율 연습 시간이지만 일찍 나가는 연습생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당신은 자정까지 춤을 춥니다. 당신이 꿈꿨던 무대는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비추는 건 차가운 형광등뿐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당신은 트레이너실에 호출됩니다.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데뷔 조건부 계약서. 실력은 좋지만 얼굴이 아쉽다는 말을 듣습니다. 쌍꺼풀, 코, 턱선을 다듬으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아이돌 산업에서 성형은 공공연한 관행이었고 일부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외모 개선을 데뷔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비용은 회사가 선지급하지만 데뷔하지 못하면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당신은 거울을 봅니다. 15살 당신의 얼굴은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얼굴, 죄송한 마음을 가질 여유도 없이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무대는 재능으로 서는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은 얼굴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2015년 봄, 강남의 한 성형외과. 당신은 수술대에 눕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입니다. 마취가 풀리고 눈을 떴을 때 얼굴 전체가 붓고 멍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왼쪽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안면신경마비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회복 기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당신은 거울 앞에서 표정을 지어봅니다. 웃을 때 왼쪽 눈만 덜 웃습니다. 아이돌은 표정 연기가 생명입니다. 2010년대 K-팝 산업에서 아이돌의 비주얼 완성도는 기술적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제대로 웃지도 못합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안면신경마비 회복 기간, 성형 부작용 영구적 신경 손상 치료, 일부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공포를 느낍니다. 2달째. 변화가 옵니다. 왼쪽 눈꺼풀이 조금 더 움직이고 3달째 마비가 대부분 회복됩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운이 나빴다면 당신의 꿈은 끝났을 것이라는 것을. 넉 달 만에 연습실로 돌아갑니다. 거울 속 얼굴은 이제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꾼 건 얼굴이지만 잃어버린 건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연습생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신에게는 소중한 연습생 친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 같은 날 오디션을 합격하고 같은 숙소를 쓰고 같은 연습실에서 춤을 추던 친구. 넉 달 만에 만난 민지를 보고 무척이나 반가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쉬는 동안 엄청 발전한 것 같은 민지의 실력에 밀려드는 불안감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밤마다 전화로 안무를 알려주고 새로운 노래 파일을 보내주던 아이. 당신이 돌아왔을 때 민지는 꼭 같이 데뷔하자고 말했습니다. 2017년 여름 4차 월말 평가. 7인조 걸그룹 데뷔조 선발 최종 라운드. 20명의 연습생 중 7명만 선택됩니다. 당신은 무대에 섭니다. 3분짜리 무대 하나를 위해 2달을 준비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됩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됩니다. 5번째, 6번째 당신의 이름이 불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민지의 이름도 호명됩니다. 당신과 민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년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메시지가 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배표의 조카가 데뷔하고 싶어서 자리 하나를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지는 가장 마지막에 합격했기 때문에 탈락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 연예산업에서 불공정 계약과 자의적 멤버 교체는 법적 제재가 미비한 영역이었고 연습생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6번이나 전화를 걸어서야 민지와 연결됩니다. 민지는 당신에게 꼭 데뷔하라고 자기 목까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민지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 당신은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우정은 함께 웃고 함께 성공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선 안도였습니다. K-팝 산업의 제로섬 구조는 젖은 연습생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었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균열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7인조 걸그룹의 일원입니다. 앨범 재킷 촬영, 타이틀곡 녹음, 안무 최종 점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데뷔 쇼케이스는 2주 후 2017년 9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연습실에서 하루 14시간을 춥니다. 거울 속에는 7명이 서 있고 당신은 그중 하나입니다. 민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표의 조카, 21살 유진. 춤을 못 추고 박자를 자주 놓치고
표정, 연기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입을 다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무대는 실력으로 서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배우는 건 침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데뷔 일주일 전 9월 8일 당신은 쇼케이스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 동선 점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때 스태프가 당신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회의실에는 대표와 프로듀서가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통보받습니다. 데뷔조가 6인조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잘못한 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콘셉트상 6명이 더 낫다는 설명뿐입니다. 다음 기회도 있을 거라는 위로도 따라옵니다. 당신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옵니다. 연습실로 돌아갑니다. 7명이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6명입니다. 당신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연습생으로 채워졌습니다. 음악이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숙소로 돌아가 짐을 쌉니다. 4년간 모은 것들이 전부 가방 하나에 들어갑니다. 9월 15일 데뷔 쇼케이스 당일, 당신은 객석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 6명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함께 연습했던 안무, 당신이 불렀던 노래, 하지만 무대 위에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이 서야 할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조명, 환호,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당신은 손뼉을 칩니다. 웃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2010년대 한국 아이돌 산업에서 연습생의 평균 데뷔율은 10% 미만이었고 데뷔 직전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통계 속 하나의 숫자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당신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밖으로 나오니 9월의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아이돌 연습생의 삶은 아마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광등 아래 차가운 연습실, 끝없는 배고픔, 바뀐 얼굴, 잃어버린 친구, 그리고 이유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시간은 사실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노력은 보상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방 거울 앞에 섰나 매일 똑같은 춤 같은 노래 누구도 몰랐던 이 긴 시간 내 꿈은 아직 빛을 기다려 넘어지고 울어도 다시 일어서 불안한 마음 안에 불을 켜 수많은 밤이 지나면 언젠가 나를 보게 될 거야 Shine on me 이 무대 위에서 모든 눈빛이 나를 비출 때 꿈꿔왔던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별이 터져 올라와 Shine on me I'm ready to fly 누구보다 뜨겁게 노래할게 조명보다 더 뜨거운 땀방울 그 속에 담긴 내 진심을 봐 무대 아래 수많은 그림자도 이제 내 발밑에서 사라져 가끔은 멀게만 느껴졌던 꿈 이제는 손끝에 닿을 듯해 모두가 외면해도 난 믿었어 내 목소리 내 길을 따라가 Shine on me 세상이 불러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하게 돼 넘어져도 괜찮아 난 아니까 끝없이 빛을 향해